자,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불안정 경제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시장의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시장 형태는 크게 완전 경제시장과 그죠? 불안정 경제시장으로 나눌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자,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시장은 바로 이 불안정 경제시장입니다. 그죠? 근데 완전 경제시장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실질적으로 가상의 시장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시장입니다. 하지만은 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이 불안정 경제시장이 우리가 제한된 자원 가지고 생산을 해가지고 배분이 이루어지는 형태에서 봤을 때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그죠? 그걸 갖다가 측정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잣대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잣대로서 완전 경제시장, 그죠? 가장 이상적인 형태를 딱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져가고 있는 바로 이 불안정 경제시장, 독점, 그 다음에 과점, 독점적 경쟁시장, 이거에 대해서 또 이윤국 대하점을 찾아가지고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그걸 갖다가 측정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바로 완전 경쟁시장에 대해서 바로 이윤국 대하점을 찾아가지고 단기적으로 바로 이윤 추구를 하다가 결국 장기적으로는 이윤 제로에 수렴한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불안정 경쟁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불안정 경쟁시장이 왜 우리가 가져갈 수밖에 없느냐. 우리가 제한된 자원 가지고 완전 경쟁시장을 이루면 가장 이상적인데 왜 현실적으로 불안정 경쟁시장을 비효율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요. 바로 이 진입장벽입니다. 진입장벽이 하여튼 뭐 많은 수의 판매자, 구매자 다 가능해요. 근데 진입장벽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이제 비효율적인 시장을 가져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진입장벽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진입장벽이 왜 있을 수밖에 없는지 많은 이유들 중에서 몇 가지만 추려보면, 자, 일단은 첫 번째 규모의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규모의 경제라는 건 굉장히 좋은 건데요. 그죠? 규모의 경제, 자, 정리합니다. 자, 그죠? 규모가 클수록, 자, 대량 생산을 할수록 경제적이다. 이거는 한 개당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전체 토탈 비용이 아니라 개당 비용이 줄어든다. 그게 규모의 경제인데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좋은 겁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진입장벽이 생길 수밖에 없다. 자, 이건 뭘 얘기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한 나라 안에 생산되어지는 모든 생산품 중에서 예를 들어 한 기업이 생산한 것이 전체 수요를 다 충당할 수 있다. 그죠? 만약에 우리 지금 한전 같은 경우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 그죠? 전기 같은 경우 지금 모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한전에서 나오는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뭐 다른 장기 없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한전이 전체 나라의 수요를 다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많은 생산에 따라서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겠죠.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그죠?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바로 한전이 독점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규모의 경제에 의한 대량 생산의 비용이 절감이 결국은 하나의 장박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느냐. 만약에 이런 진입장벽이 없다면은, 자, 저도 한전처럼 돈 벌기 위해서 전기 회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저는 한전보다 규모가 작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굉장히 전기가 비쌀 거예요. 그럼 제 전기를 사용하겠습니까? 사용 안 하겠죠. 그럼 결국은 아무리 옆에 다른 기업들이 생겨나더라도 한전의 규모의 경제를 충당할 수 있을 만큼의 비용 절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전 같은 경우는 독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시면요. 전체 한 나라의 수요를 갖다가 만약에 각 기업마다 전체 충당할 수 없고 막 나눠서 전체를 가져간다. 그러면은 이거는 진입장벽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전체 총 수요를 하나의 기업이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다. 그죠? 그러면은 평균비용입니다. 평균 비용. 그러면 굳이 다른 기업이 들어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독점이 이룰 수밖에 없다. 다른 기업이 들어봤자 단가가 비싸지니까 결국 사용을 안 해서 도태할 수밖에 없다.
자, 그게 이제 또 하나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규모의 경제에 의한 자연 독점이 형성되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시장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정부의 정책인데요. 특허권 또는 전매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특허권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우리가 이거 보시면 돼요. 코로나에 지금 치료제를 갖다가 지금 다 이제 개발을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치료제를 개발하면은 그 개발한 회사는 대박을 터뜨릴 것이다. 그죠? 근데 지금 이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어마어마한 비용과 어마어마한 시간, 그죠? 저번 때 아마 제가 제약회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약이라는 것은요, 사실 그냥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탁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중에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임상실험을 거친다고 하죠.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1차, 2차, 3차 동물 실험까지 다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 3차에서는 사람 대상으로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물론 그 부분이 치료가 되지만 부작용이 나타나면 그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3단계까지 다 실험이 완성이 돼야지만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승인이 나가지고 전체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자, 그리고 얼마나 많은 비용, 환자 하나하나 한 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는 그 약을 개발하는데 그만큼 시간과 노력을 많이, 비용을 많이 들였다? 그러면은 이 약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너만 독점으로 판매를 해라 라는 특허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전에 이제 이 예를 많이 드는데요. 이제 약품 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비아그라라는 게 있습니다. 비아그라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화이자의 이제 특허를 가지고 있는 약이에요. 근데 이 약이 몇 년 전만 해도 여러분 뉴스에 보면요. 비아그라 짝퉁 해가지고 불법으로 수입되다가 뭐 걸렸습니다 해가지고 나올 거예요. 그거는요. 아직 비아그라의 특허 기간이 끝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면 비아그라는요. 그 특허를 받은 그 회사만 생산할 수 있는 건데 독점권이 주어지는 거죠. 특허권. 근데 다른 회사가 똑같이 만들어서 약효는 똑같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불법입니다. 지금 비아그라는 특허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럼 뭐예요? 많은 회사들이 복제약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좀 더 저렴하게 뭐 비아그라, 비아기라, 뭐 여러 가지 약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이제 특허권이 있는 그 기간 안에서는 결국은 진입장벽이 작용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불안정 경제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 전매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나라 KTNG, 그죠? KTNG가 뭐의 약자인지 아십니까? K, T, N, G, 그죠? 코리아, T, 타바스코, N, 진생이라고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KTNG의 공식적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코리안, 투모로우, 앤 글로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자, 이거는 담배 인삼공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인삼은 지금 전매권이 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삼을 갖다가 너구나도 다 판매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이 담배 인삼공사에서만 전부 수매를 해가지고 거길 통해서만 인삼이 나갔기 때문에 가격이 되게 비쌌었습니다. 근데 이 전매권은 이제는 인삼에 대해서 없앴기 때문에 너도 나도 판매가 가능해서 이제는 가격이 경쟁이 붙어서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 담배는 바로 이 담배 인삼공사를 통해서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매권, 오로지 이곳을 통해서만 판매가 되어진다. 이러한 권한을 갖게 되면요. 결국은 이 또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경쟁 전략 중에서는요. 뭐 공격적인 광고를 한다? 그러니까는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광고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머릿속에 암암리에 그 광고가 맴돌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종류의 제품을 살 때 그 브랜드를 탁 인식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혹시 스팸 메일 하고 있죠? 스팸 메일. 쓸데없는 메일이 들어왔다 하면 스팸 메일이라고 하죠. 그 스팸의 어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스팸이 맞습니다. 햄 있죠, 햄. 스팸. 원래 스파이스 햄 해가지고요. 그 제품을 처음 내놨을 때요. 정말 무차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광고를 쏟아냈답니다. 그냥 눈만 뜨면 다 광고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
광고를 너무 많이 보낸다 해가지고 그 인식이 결국 뭐냐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메일 계정을 쓸 때 쓸데없는 메일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아우 이거 그 스팸 광고 같아. 스팸 광고 같이 너무 무차별적으로 쓸데없는 게 많이 들어오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스팸 메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면요.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함으로써 결국 머릿속에 그 브랜드를 인지하게끔 만드는 것. 그렇게 되면요. 다른 제품에 대해서 일시적 장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공격적인 광고와 차별화된 제품. 이때는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뭐 아이폰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아이폰에 열광하는 이제 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그 기능과 상관없이 아이폰 하면 새로 나오면 항상 구입하게 되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되면 처음부터 차별화된 제품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스마트폰이라기보다도 그냥 아이폰, 그죠? 그 브랜드에 열광하는 그런 것들은 일단은 차별화된 제품으로서 다른 제품하고 이렇게 약간 장벽을 갖는 그러한 케이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당 연매 행위는요, 말하자면은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싸게 매겨가지고 내보내가지고 결국 경쟁자들을 죽이는 케이스입니다. 이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시장이 어느 정도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거보다 너무 터무니없게 가격을 쫙 때린다? 그러면은 나머지 경쟁장부들은요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같은 경우는요 불법이지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우리 책 예에도 나왔지만요 뭐 통큰 치킨 그렇게 해가지고 뭐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게 뭘 뜻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보통 치킨 한 마리가 10,000원이다. 그냥 예를 들어 봅시다. 보편적으로 모든 브랜드들이 10,000원에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가격을 붙여가지고 판다. 근데 통구치기는 5,000원에 막 내보냅니다. 가격 파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가 우리 사람들의 소비자를 위해서 굉장히 가격을 저렴하게 주는가 보다. 맞습니까? 이거는 근데 왜 불법일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그 치킨을 5,000원에 내놓게 되면요. 옆에 경쟁사들은요 가격에 도저히 이게 도전이 안 돼가지고 결국은 다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뭐가 남겠습니까? 그 통치킨 하나밖에 안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거의 독점적인 형태로 가져가게 되면요. 그러면은 뭐 끝까지 5,000원에 팔까요? 닭 파는 곳이 통치킨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3,000원 더 가격을 더 싸게 하거나 5,000원으로 계속 유지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독점이 되면요 그때는요 가격을 빡 올리겠죠.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그거 있죠. 오픈마켓이라든지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가장 큰 온라인상의 마켓 있죠. 아마존의 전략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결국은 지금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쫙 시장을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거의 독보적인 위치가 되어지면요. 결국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뭐 우리는 쿠팡의 예를 들었었죠.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아마존인데요. 가장 이제 좀 앞선 선례입니다. 가격 파괴해가지고 쫙 시장 점유율을 넓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 버려요. 그럼 그 다음에도 뭐 계속 저렴한 가격을 제공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이익을 내는 구조로 가져가겠죠. 바로 그런 케이스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장막이에요. 그게 진입장벽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마존에 전략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에서 1등, 제가 항상 얘기하죠. 온라인상의 모든 전자상거래는 1등만이 살아남는 케이스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느냐? 1등이 되기 위해서 시장을 막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때는 지금 쿠팡이 지금 계속 손실을 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빡 잡으면은 거의 독점적인 위치가 되어지고 2등, 3위는 그렇게 시장 점유율이 거의 줄어든다? 그러면은 그때도 쿠팡이 계속 손실을 갖다가 가면서 우리한테 물건을 팔까요? 그때는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부당 연매행위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유효시설은 왜 진입장벽으로 작용이 되는 걸까요? 유효시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장시설을, 생산시설을 갖다가 100%를 쫙 지어놓고 나서 한 30%만 가동을 합니다. 왜 쓸데없이 유효시설 갖다가 70%로 만들어 놓고 30%만 가동할 걸? 왜 그렇게 만들까요? 그러면 이 유효시설은 뭘 뜻하냐면요. 다른 경쟁자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경쟁자들아, 니네가 이 시장에 들어오면은 나는 생산 쫙 늘릴 거야. 그러면 쫙 규모의 경제에서 가격을 다운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요. 어차피 30%만 운영할 것도 더 큰 생산시설을 만들어내는 건요. 결국은 나는 앞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커.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 들어오지 마라는 일종의 경고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또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도 그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기 정보의 부족도 얘기하는데요. 정보의 부족 같은 경우는 그래요. 여러분이 막 인터넷 뒤져가지고, 저도 많이 그런 실수를 해요. 막 인터넷 좀 오기가 생기죠. 뭐 하나 사려고 그러는데 가격을 갖다가 가장 저렴한 거, 여기 좀 가다 보면 더 정보를 막 탐색하다 보면 더 싸지고 그러면 어디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자 해가지고 쫙 검색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가장 저렴한 가격에 탁 클릭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제일 싸게 산 것 같아 라고 자신감을 빡 가지고 막 걸어가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땡처리 하면서 나는 거의 한 60~70% 정도의 가격에 샀는데 50%까지 팍 세일해서 파는 게 있었다. 그럼 갑자기 허무해지죠.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그것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제품을 60~70% 사도 우리는 만족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모든 걸 다 알 수 없다. 이것이 하나의 진입장벽으로도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요, 투입 요소에 대한 접근 가능성, 예를 들어 이런 거는 희토류 같은 거, 그죠? 희토류, 희귀한 금속, 중국이 거의 전 세계 99%를 갖다가 생산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또 하나의 진입장벽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 거고, 진입 초기에 높은 고정비,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요, 처음에 시설을 만들 때 어마어마한 초기 투자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규모를 딱 만들어 놓으면요, 그 규모를 돌려서 거기 그 생산 공장을 돌려가지고 생산은 무한대로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른 그 처음부터 그만큼의 대규모로 새롭게 진입하려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삼성전자 이만한 지금 이만큼 용량으로 우리가 생산을 들어가고 있는데 나도 이제 반도체 만들 거야 해가지고 은단 반도체 해가지고 요만한 처음부터 이만큼 규모 삼성전자 따라갈 수 없잖아요. 요만한 규모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단가가 훅 높아지겠죠. 그럼 경쟁이 되겠습니까? 결국 도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산업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고, 무형자산, 상표권 같은 거, 특허 이런 것도 있죠. 상표권 같은 무형자산 그런 것들을 가진 경우도 예를 들어서 그 제품에 대해서 특허, 그죠? 브랜드 이런 걸 가진 것도 결국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굉장히 많은 진입장벽이 결국 작용을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어때요? 현실적으로 완전 경제 시장을 가져가지 못하고 불안정 경쟁 시장, 그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모든 식당들도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근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맛보기 위해서는 줄을 서서라도, 그죠? 그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비효율적인 거라는 걸 알면서도 불안정 경제 시장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